15페이지에 보면 시가 한 수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비선수, 자신의 예명을 들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병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제가 내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에 있게.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109페이지 할전이죠. 우리가 되게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한 2주 동안 운영위원을 못했는데 오늘 또 못하게 됐네요. 제가 그 사이에 봉연사에서 기율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박람회에 가서 또 극기명상하고 또 바로 저게 백담사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대승신ung 강의해주고 또 수계식이 또 직지는 수계식이 참석하고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바쁜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너무 바빴어요. 그 다음 운영위원을 못하게 됐고 오늘 또 보니까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불교 방송국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카톡에다 그걸 전부 다 좀 올리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예. 안 된다고 그러지. 센터장 어디 갔어요? 센터는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연등을 좀 많이 달아달라고 나보고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유를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연등을 좀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연가 연등도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것이라 생각하고 달아주세요. 이 복 짓는다는 것은 복은 지으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복의 힘으로 움직인다. 복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복은 선행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 복은 선행, 착한 행동이 선행이에요. 선행에 의해서 복이 이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 선행은 알고 보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계행. 계행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성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 좋게 다다가 다 이제 문제를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성추행, 성폭행, 뇌물수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도덕한 건데 그네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선행이 없어요.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좀 소팔 타고 오고 이러니까 연동 불을 좀 많이 밝혀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고 또 그 이빨 지혜의 빛이겠지만은 이 지혜의 빛이 확 펼쳐서 마음속에도 어두움을 싹 걷어내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부터 이 불 밝히는 것은 좀 이어온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달았으면 좋겠고 이웃지에 누구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발품을 좀 팔든지 해서 같이 복 좀 지읍시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아셨죠? 네. 네. 자, 109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잘못된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109페이지 보십시오. 이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읽고 그다음 얘기하는 시간.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을 보고 식별 판단하는데 1.5초, 근육 반응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1.0초, 합하여 2.5초 정도는 눈 깜짝할 찰나로 합니다. 장애물을 보고 그 이후 브레이크로 그를 막는 것이니 대상의 이미지가 입혀진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이미 마음에 저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시각이 약 1.5초보다 더 빠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상은 감각이 일어난과 동시에 일어나거나 감각이 일어난 뒤에 일어나는 심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사로 하는 것은 생각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이 왜 상사를 얘기하느냐면 요거 생각상으로 보통 이제 수행하는 관상법이 있어요. 네, 관상법, 이미지를, 심상을 떠올려서 수행하는 관상법이고 이거는 사유 분석이죠. 네, 분석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빠져드는가 하면은 여기에 생각염이 빠져 있어요. 여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상사를 가지고 생각상과 생각사로서 수행을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보면은 이때 이 17찰나가 걸리는 인식 과정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왜 하느냐면요. 이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포착하기 어려워요. 얘기하죠. 물질이 한번 바뀌는데 마음은 몇 번 바뀌는 거야? 17번 바뀌어요. 1대 17이에요. 마음이 그만큼 빠르게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물이 탁 나타나면은 잠재의식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되면은 여기 안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근을 통해서 의식이 생깁니다. 그 잠재의식이 있어 의식으로 발전할 때 벌써 4단계나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조사하고 반복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17번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무엇이다고 딱 아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게 찰나지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우리 마음을 매 순간 볼 때 그냥 슬쩍슬쩍 보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고 빠르게 인식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것을 통제를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만일에 인식작용하는 게 안 좋은 까르마라는 거죠. 좋지 않는 까르마가 개입되어 있다면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너무 빠르게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만 한쪽 발이 궁둥이 빠져서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 많은 거죠.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며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만 자신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판을 꼭 엎어버리고 엎으면 안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판이 엎어져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라 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는 마음입니다. 얘기하자면 맛있네. 스님 근데 그 판을 둘러없는 그 성격하고요. 네? 판을 이렇게 막 둘러없는 성격하고 네. 많이 배운 거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를 탁 밟아줘야 돼요. 마음이 막 움직일 때, 감정이 지나갈 때 그걸 한번 탁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명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이 브레이크 없이 쫙 흘러가는 걸 한번 착 브레이크를 밟아서 착 멈추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 수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성질 급한 것. 전 성질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말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이거 콘쳤었잖아요. 10대 때 콘쳤어요. 벌써 한 15살, 16살 때쯤 때부터 제 성격을 알았어요. 이놈 성격이 너무 급하고 말 빠르게 하고 그리고 저 책을 또 몇 권 읽으니까 벌써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고 17, 18 될 때는 아나 무인이 얘기하는 거였어. 그걸 콘쳤어요. 저는 가감하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내가 이 수양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 태권도를 배울까? 그거는 내 성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바둑을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바둑을 배운 거예요. 그래 바둑을 배워서 급한 성격을 많이 바꿨지만은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바둑 두다 보면은 좀 판세가 안 좋고 이러면 벌써 눈이 충혈이 나고 귀가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고 그랬던 거예요. 얘가. 그래 열심히 바둑을 뚫는데 안 되는 친구 2명이나 있었어요. 내가 잘 이기지 못하고. 물론 한 사람은 벌써 프로 8단인가 그렇고 한 사람은 아마기에서 유명한 고수고 이런데 그 어린 마음이 두 사람 이기보려고 아동바동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했던 게 뭔가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부터 읽었죠. 근데 머리가 아파서 던져버렸어요. 정말 읽다가 족보 얘기만 나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더니 노자, 장자, 특히 장자는 매우 재미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댄 게 육조단경, 그 다음에 법화경,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목사로 있다가 스님이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신소천 건강경. 신소천이라고 하는 목사 출신 스님이야. 그 스님이 그 강서라 신소천 건강경. 그 다음 서경복 박사의 서문답, 문문관. 책을 읽었죠.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은 내가 이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은 상대를 잘 이길지 않을까. 어린 더서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야 이래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집중력을 높이고 또 그 복기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어. 바둑 깁을 한번 딱 보면 녹은 다 외우니까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바둑판에 그려요. 365개 딱 그려가지고 흑과 백을 놓는 거야. 전부 다. 이게 고도의 집중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했는가 하면 바둑이 좀 시시하게 느껴지면서 그때 이제 출가하기 전에 벌써 수십간 그 다음에 조주무자 하도를 든다고 공상맞게 떨고 온갖 그렇게 가짜 도인 행치해가면서 살았어요. 제가. 예. 그때 머무르고 그랬죠. 흉내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을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훈련법이었어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이 수행 경계가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생기고 이랬는데 누구한테 가서 좀 이런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얘기하자면 청년들하고 어디 갔는가 하면 저기 대구에 있는 성당 못 있는데 그 근처 어느 절에 갔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화두를 던져주는데 그 화두가 이제 뭐냐면 병속의 새야. 병속에는 새를 내는 화두를 던져주고 오늘 밤새도록 이걸 참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점검을 받고 이랬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제가 그 30여 명의 청년들보다 제가 가장 나은 답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님도 뭐 알고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판단력은 있었겠죠. 자, 왜냐하면은 그 스님이 조계종 스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일단 재밌는 스님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 10차례 인식 과정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죠? 자, 만약 상사로 생각상과 생각사로 수행한다면 마음이 대상과 생각에 따라가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각하는 힘이 없어서 감각과 생각이 일어나고 사람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감각과 생각 그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습관이 많습니다. 여기 생각력 알아차림이 없으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 이 습관이 중독성이죠. 술 마시는다든지 마약에 취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은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조현민인가? 물병 던진 여자는 그 상습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저거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저거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유명했다. 예, 아, 어머니가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공부를 배우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에게는 거울이야. 엄마한테 살았어. 부모들 행동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 집안은 그것 때문에 복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좋은 이미지가 안 생기고 35밖에 안 되는데 과를 찌르고 안 돼. 그래서 1, 2대학 나왔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행동밖에 못하는 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본 상식이 안 돼 있어요. 그 엄마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많이 가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좀 이제 딸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참 그 회장님은 좀 머리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습관에 빠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습관의 특징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꾸는 건 이렇게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염처경에서 이 신수신법을 삼법인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냥 알아차림이 비탄과 슬픔에 벗어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불을 할 때도 염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생각한다 하는 것도 그냥 막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거 생각상은 되게 과거고요. 생각상은 미래고 생각염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현재 순간에 깨우는 건 생각염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명상은 생각을 하지만은 이 생각염이 안 돼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알아차림이 작용을 합니다. 그 경전에는 정념이 확립된다. 정념이 확립된다. 정념이 확립된다 하는 알아차림이 확립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번역할 때 알아차림, 마음 챙김으로 많이 하는데 이 마음 챙김은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도 마음 챙김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번역을 하죠. 네, 외국에는 알아차림을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음 챙김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건 좀 곤란해. 한 박자 늦어요.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릴, 대상이 뭔지 착착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마음이 챙기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을 알아차린 게 대상을 보고 마음을 챙긴다 하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 이 마음 챙김 어디서 왔는가 화두를 챙긴다 하는 데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챙김은 좀 부적절한 번역법입니다. 알아차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알아차림에는 되게 여기에는 정념을 내가는 거는 안다 하는 게 있고요. 이건 적각 아는 겁니다. 적각 안다. 그 다음 기억이라 하는 게 있고요. 정신 차린다는 게 있어요. 다른 수많은 뜻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수행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왜 알아차림이냐면 염채경이 한역을 번역된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줄 안다. 서면 서는 줄 안다. 앉으면 앉은 줄 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나는 줄 안다. 욕심이 사라지면 욕심이 사라지는 줄 안다. 전부 안다고 표현했지 챙긴다고 표현된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옛날 번역에도 보면은 안다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린다는 말이 맞다. 알아차리, 알아가는 거 안다. 차림, 정신 차려 할 때 즉각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차림은 이게 그냥 눈을 보고 바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알아차림 훈련하면 직관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알아차림 할 때는 뭐가 좋냐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자각하는 힘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제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좋아요. 그 중에서 의식이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뭘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칠갑지 중에 정념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념 다음에는 택법이 있습니다. 이건 무차 제가 얘기하는데 택법 다음에 정진이 있어요. 정진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다음에 경안이 나옵니다. 경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안 다음에 뭐가 하는가 하면 선정이 일어나요. 선정 다음에 평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알아차림을 할 때는 절체를 막 알아차리다가 두 번째는 법을 선택할 줄 알 때, 택법 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은 1년이 가고 2년을 수행 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수행 진전이 없는지를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일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파사나 수행을 몇 년 하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가 수행을 하다가 점검받고 이래도 수행 진전이 없어서 이파사나 수행을 그만뒀대. 그 자비수감 지도자 바디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현상은 알아차림, 현상을 알아차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빛을 알아차린다든지 또는 어떤 이미지에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든지 밀고 땡기고 아프고 막 이런 걸 알아차리는데 명칭이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을 명칭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현상을 계속 알아차리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을 가도
수행 진전이 안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때는 현상을 볼 게 아니고 법을 선택해야 된다. 자, 현상은 이런 겁니다. 모양이 있는 거고 색깔이 있는 겁니다. 모양, 색깔, 부피 이런 게 있어요. 현상. 그건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상이에요. 이 무상이 바로 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 있고 무학이, 무상고 무학 한 세트예요. 그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는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변화. 그러면 변화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야 돼요.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나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나 확인하고 현재도 일어나고 사라져. 일어난다 생, 사라지는 것은 멸. 이 생멸을 알아차려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런데 왜 이걸 알아차리냐면 어떤 현상들 빨갛고 노랗고 네모나고 둥글고 빛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나타나는 것들은 다 공통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공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지. 그 택법각질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행 진전이 돼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짐만 관찰하면 또 안 돼. 네, 또 일어나고 사라짐만 관찰하는 게 진전이 없어 또. 그럼 또 와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는데 왜 진전이 없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제 현상 관찰에서 무상 관찰을 들어왔는데 그거 하나 빠졌는 것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걸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미파사 두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정치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알아차림 즉각 아는 이 힘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위하는 건 구분한다. 파사한다,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면서 머물지 않는 데다 초점 맞추고 머물러야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진전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 코칭이 참 중요한 이해인 거예요. 근데 수행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코칭 못합니다. 얘기하면. 왜냐하면 경쟁이라든지 논소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 체험이 있어 경험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유경험자예요. 그럼 너무 잘 알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한 번 딱 그 현상을 택법을 해서 관찰하도록 딱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제가 이 현상들을 전부 감각으로 돌려서 봐야 된다. 그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그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곳 없는 거 봐야 된다.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 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일치월장이야. 그 사람은. 한 번에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이것이 확립이 될 때 어떻게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면 선천적으로 내가 마치 가져온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 같이 아주 자유롭게 이래 될 때 비로소 마음에 평정이 오고 그 다음에 선정이 오고 평정이 오고 그 다음에 심일경성이 오고 그 다음에 선정이 와요. 그래 알아차림이 확립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알아차림이 그냥 몇 번 배우고 그냥 버리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알아차림 시작할 때는 알아차림 왜 합니까? 심오한 이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수행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심한 이치는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이미지를 떠올리고
사유를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차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약간 감초 같은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세 번째 줄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 알아차림의 힘으로 업과 습의 중독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의 정념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업과 습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다르게 마음이 움직여서 반복하면은 반복하는 행위가 바로 업이고 그 반복하는 행위가 길어지면 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업과 습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얘기를 좀 하죠. 네, 깊이 있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가장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걸 알아야 돼요. 미혹은 이걸 이제 번뇌라 그러죠. 그 중에서 문명이 있습니다. 이건 행위를 얘기해요. 몸, 입, 그 다음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위라고 하는 거는 업을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혹이 몸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업을 뭐라 하는 거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일어나요. 괴로움은 다시 사람 미혹해지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불교를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도표가. 이걸 늘어뜨리면 12연기가 돼요. 이걸 심오하게 얘기하면은 대성기신론의 신 생멸문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기신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문명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그걸 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면 그건 깨달음이에요. 마음이 늘 움직이는 거예요. 대상 따라서 막 움직이면 전부 다 문명이 바람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흐름을 이렇게 한 번씩 탁탁 끊어줘야 되는데 이 끊어주는 게 뭔가 알아차림만 기본적이에요.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이 일어나죠. 그 추론이 바로 생각사 사유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잘 알아차리고 사유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각상 이미지를 떠올려서 집중하고 사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움직임, 문명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여진다. 그럼 도대체 문명이 뭘까? 연기를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게 문명이에요. 자, 연기 다른 이름은 공성을 얘기죠. 공성을 모르는 게 바로 문명이에요. 그럼 또 연기를 또 자세히 얘기하면은 연결의 인과, 두 번째 상호 의존, 세 번째를 치면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 독립된 자성이 없어서 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은 같습니다. 그걸 모르는 문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너무 좋아. 마음이 끌려. 그래 탁 자기가 백화점 앞방에 두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 그 물건을 손에 딱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벼락같이 쫓아가서 그 물건을 자기가 낚아채. 돈을 지불하고 집에 딱 옷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 내가 찍어 놓은 남 사는 걸 용납 못하는 거죠. 그때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동생이 그 옷을 탁 입고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대빵 싸워. 자기 옷을 건드렸다고. 이단 옆치기 올라가고 업어치기 넣고 난리가 나갑니다. 자, 여기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뭐가 있느냐면 전체 눈으로 봤을 때 좋다 가지고 싶다 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남 살아갈 때 싹 빼앗았을 때는 집착이 강해졌어. 돈 주고 딱 사는 순간 거기에 뭐가 보냐 내 것이란 내락한이 딱 들어가. 탐욕 플러스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자, 이런 일에 대해서 만일에 그 물건이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물건을 딱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잘라버린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가지십시오. 양보를 할 것이다. 왜? 어차피 그 물건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무상하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아는 거니까. 벌써 그런 지혜가 생기면 벌써 양보를 하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지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어떤 집안에 큰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도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이것도 그냥 한번 태풍같이 지나가리라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거기 쓰질 않아요.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집이 거들난다고 난리가 나죠. 방방 뛰고 너무 그러면 병원 신세져요. 그러면 경제 손실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변하는 거고 상으로 오존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이 지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식이 덜 깨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야. 사물로부터 자유로운. 무상을 제대로 알긴 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서 체득하는 중이에요. 알아차림이 항이 될 때 비로소 무상을 왜 알아차림의 대상이 무상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잊지 않고 하는 거죠. 어떤 순간도 무상이라 하는 지혜가 발휘합니다. 지혜의 내용이 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업과 습의 중독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알아차림의 힘으로 업과 습의 중독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의 정령 놓치고 잊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을 볼 때 순간순간 그 변화를 알아차린다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감각과 생각 그 자체를 알기 때문에 의식은 깨어나고 습관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라 하는 게 보통 심리학에서는 처방을 이렇게 제가 이게 술 중독이 생기고 담배 중독이 생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심리학자들은 아주 최상의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좋은 습관을 길러서 나쁜 습관을 덮으세요. 맞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오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좋은 습관 플러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알아차림하십시오. 알아차림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고 무상을 알아차리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나쁜 습관 위에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덮어 씌워서 아예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죠. 또 덮어 씌우지도 않고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습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이고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아리아식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종자의 저장과 발현이 반복되면서 업과 습이 커져갑니다. 자, 아리아식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 이 아리아식은 근거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정보가 계속 발현됐다가 저장됐다가 반복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흐름이 없이 이게 폭수가 흘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종자의 저장과 발현의 반복함과 습이 커져갑니다. 이 아리아식 특성을 이해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는데 답사관에 이어져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아리아식의 종자들이 끊임없이 종자를 낳아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형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 읽고 그냥 이 얘기만 할게요. 마음은요, 이 구조 잘 기억했으면 이번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십시오. 종자생 현행, 종자가 현행을 낳죠. 그 다음에 현행은 종자. 그 다음에 이 종자생 종자. 자, 현행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 행하는 거죠. 움직였단 말이죠. 종자는 씨앗입니다. 이 종자가 현행이 되면 동시에 그 종자가 이 씨앗으로, 현행 나타난 것이 씨앗으로 저장이 돼요. 저장된 이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종자가 종자를 낳는 거죠. 종자가 종자를 낳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A락 하는 정보가 있고 B락 하는 정보가 있고 C락 하는 정보가 있으면 이걸 싹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흑백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난 때의 감상을 얘기할 때 칼라를 얘기합니다. 초원위에 집을 짓고 하면은 초원이 집을 참 근사하더라. 그 잔디밭에 그 파란색 지붕에다가 너무 멋있어. 흑백 영화인데 그게 왜 초록이 나오고 파란색이 왜 나오는 얘기지? 그게 이제 뭐냐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BC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뭐라는 거? 이분은 스님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타난 이미지가 매우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런 게 왜 생깁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자꾸 나타나면은 첫 번째 전생이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생이 기억이다. 보통 전생 기억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매료되면은 일어나고 이러면 내 전생이 어떻게 난 전생 어떻게 아느냐, 꿈을 꾸거나 뭐 있어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보면 너무 익숙한 거고 자기 전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하나의 사실이 다른 거와 여러 가지 정보와 서로 조합을 이루면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면서 새로운 것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생하고 아무 관계 없을 수가 있죠. 그게. 마음속에서 전부 다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야. 시나리오 짜가지고 아예 영화를 한 편을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 항상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같이 저기
기숙사에 같이 산 스님이 몇십 년 만에 만나가 탁 이렇게 얘기해. 스님 나오고 살 때 스님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쫙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는 얘기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한번 했다. 몇 달 뒤에 또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몇 달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살이 붙어가지고 세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자생 종자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유식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즉 갖고 바로 아는 훈련. 이게 알아차림이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을 근거해서 추론하는 면은 착각과 왜곡이 훨씬 줄어들지만, 이런 알아차림이 없고 그냥 내가 추론을 하게 되면 거의 80, 90%는 착각과 왜곡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상대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 3자 입장에서 딱 보면 저 사람 입에 침도 안 맞으고 거짓말 하는구나. 딱 보면 이 거짓말쟁이 이러는데 사실은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말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해서 주장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관용을 도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는 건 싸움만 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구조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아주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 폭력성을 앞세워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은 대개 뭘 쓰는가 하면은, 하나는 이미지를 일으킵니다. 심상을 일으켜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과거죠. 올리는 요건 미래입니다. 요 생각사고 조작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요걸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가 아직 행행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그 얘기예요. 무아를 체득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좀 얘기, 무아를 체득한다. 그럼 무아를 체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몸을 다 때려 부숴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상상으로 몸을 부숴요. 부수는 방법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총으로 사직인다든지, 수류탄을 몸 안에 넣어 폭파시킨다. 상상으로. 용광로 속에 자기 몸을 집어넣어버린다든지, 냉장고 속에 몸을 넣어가지고 부순다든지, 이런 상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폭력성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이미지를 돌려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조작하는 거죠. 이 상사수련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몸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무아를 체득했다. 그것이 대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여기는 뭐가 없는,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이 때를 부수고 없애는 것이 그대로 뭐가 되는, 업이 되고 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숙달이 잘 돼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자기 몸을 차 밖에 깔고 운전한다. 이러는 거죠. 어떤 때 막 온몸을 칼로 난도질 피가 뚝뚝 흐르고, 심지어 누구 자기 찾아오는 사람도 상상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이 집단은.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 설명해 드리 상상으로 하더라도 상상과 현실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꿈하고 상상하고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똑같아요. 왜 그러냐? 꿈속에 강도를 만나면 땀을 흘리죠.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요. 상상 속에도 똑같이 상상으로 골프를 치거나 하면 실제 골프를 치면 똑같이 생시듬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농구 시합을 하는데 A팀은 상상으로 농구공을 넣는 연습을 하고 B팀은 실제 연습을 한 거예요. 두 팀을 붙어서 누가 공을 많이 넣느냐. 얘들 앉아서 상상으로 공을 넣는 팀이 더 많이 공을 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상으로 공을 넣어가지고 계속 훈련해서 실제로 시합을 붙어서 이긴 거야.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럴까? 이 꿈과 상상과 현실 세 가지의 장초는 다른데 결과가 왜 생길까 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꿈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현실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인식 결과로서 땀을 흘린다든지 생시림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때려 부수고 죽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 업과 습이 된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계속 반복하는 행위가 습이 되는데 왜 습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년 전에 그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있죠? 그러면 10살 때쯤 있었던 일도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게 한 50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50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내가 기억을 한다면 그럼 50년 동안 기억 안 나다고 50년 후에 기억났다면 그 정보가 50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어디 있었나? 이게 이제 이 아비달마에서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부파분리 시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의식에는 이 저장이 안 된다. 의식은 있다 없다 하니까. 감각 매 순간 변하니까 그 저장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발견한 게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이제 일미온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말하면 아니아식 개념이에요. 그게 저장되었다가 인연을 만나서 발현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습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계속 마시고 담배 피우는 습관성이 됐다. 중독이 됐다. 이러는 거는 중독될 수 있는 그 정보가 계속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종자생 종자력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성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내도 주의고 부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습이 마음이 저장되었다가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자기 수행한다는 기분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막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언젠가 20년 지나고 그 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두 남녀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그 8년 동안 그거 다녔습니다. 8년을 다니면서 수련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같이 다녔대. 어느 순간 제가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 폭행을 왜 하느냐 하면 자기를 죽이고 버리고 대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죽이고 버리고 반복하면 다시 또 상상 안 하면 또 몸이 다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김 교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간대. 그 김 교수님이 그래. 그거 왜 가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또 몸이 생겨가지고 또 버리러 가네 이래.
아니 그러면 몸이 다 사라지고 도인이라며 도인이 돼서 또 가서도 또 버릴 게 뭐가 있어서 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알아차리기. 이 알아차림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정념이 있으면요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식이 딱 깨어나는데 수행을 해가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는 몸이 늘 없을 수가 있어요. 상상으로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때는 몸이 없다가 때려 부수니까 상상 안 하면 다시 몸이 생기는데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무상가짜를 철저하고 이런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이 사라지고 나면 의식이 깨있는 상태는 늘 몸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자기가 알기 때문에 늘 자기 몸을 보고 있는 거죠. 늘 몸이 비어있어요. 그게 가능하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111페이지 만약 밑에 보면 밑에 좀 내려놨어요. 자비수관의 방편은 폭력과 반대되는 자비심을 토대로 한 자비손입니다. 강을 건너며 배를 버리는 것과 같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습관이 버려지고 몸의 형상이 사라지면 자비손도 버리는 것입니다. 발생과 소멸이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정념으로 알아차림하여 포착하고 선정으로 멈추기 위해서 지혜로서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아차림은 선정과 지혜를 일으키게 하고 균동하게 합니다. 알아차림의 지혜가 동반되면 지혜의 칼로 반응하는 업을 다시 업종자로 저장되지 하지 않게 업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업과 습이 생기지 않으면 무명에 의한 생사의 상속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의한 사마타 위파사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비손이라는 말을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여기 몇 가지 일단 얘기하고 자비손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죠. 몸이 사라져서 몸에는 자아가 없다 하는 무아는 거친 무아를 합니다. 거친 무아이기 때문에 진정한 무아가 아닙니다. 몸이 사라지고 나면은 거친 데서 미시향도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신수신법을 얘기하죠. 요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수행 방편을 얘기합니다. 수행 방편은 법입니다. 쉽게 말해 수행 수단이죠. 그럼 수행 수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정념이에요. 이 정념으로 몸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몸을 알아차린 몸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두 번째 단계로 수로 오면 이때는 거친 데서 미시한 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벌써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갔대. 몸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수신법 중에서 첫 번째는 몸 관찰하면 몸이 소멸해요. 그럼 감각으로 다시 무상 관찰해서 법을 선대 택법각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마음이 이제 감정과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최종 목적이 마음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아를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거친 무아는 진정한 무아가 아니고 마음 무아, 마음을 통해서 무아를 알아야 됩니다. 요 시는 고에 해당하고 수는 집에 해당합니다. 사성이 중에 심은 멸에 해당하고요. 법은 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신 분이 누구냐면 중분별론소에 보면 나와요. 원효스님께서 딱
이렇게 정리해 놨어. 그래서 제가 멋있다 이러는데 이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달라이라마 스님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효 스님 얼마나 뛰어나면 옛날에 벌써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어. 도하는 말 있지. 이 도가 뭔가 하면은 방법, 수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하고 법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수행 방편을 해서 이래 간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 다도 이러잖아. 다도 있죠. 다도가 뭡니까? 차 마시는 방법. 그럼 태권도는 어때요? 태권도? 요 도자 들어가죠? 네. 발 차고 주먹 쓰는 방법. 도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소원 얘기인데 역시 물을 감로수를 물을 부주거나 머리 발끝까지 이렇게 어머니 애기를 쓰다듬어 주면 몸이 사라져요. 똑같이. 그러면 다 사라지면은 배를 강을 건널 때 건너나한테 배를 버리듯이 자비손을 방편을 버린다. 그래서 수 당기러 가면 관찰만 하는 겁니다. 그걸 자비수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른 수행, 지와 간에 대한 공부를 한번 얘기하고 바른 수행도의 원리는 같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알면은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이런 원리에서 하는구나, 이건 잘못된 수행이 아니구나 이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가나선이든 관법이든 연불이든 알고 수행의 원리는 같다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바른 수행법의 원리는 같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어저께 제가 이제 너무 몸을 혹사해가지고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좀 앉아가지고 명상을 했는데 이 명상하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다 이제 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쫙 이렇게 퍼지면서 몸과 마음이 불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몸이 이제 몸도 마음도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지긴 했는데 불로 나눠지면은 얘기해드리지. 초기경전에 보면 어느 거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을 찾아가요. 스님, 부처님 몸이 무겁고 제 뜻대로 안 됩니다. 힘들고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몸과 마음을 나누어서 마음이 몸에 안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 몸 어차피 몸과 마음은 결합체거든요. 결합체이기 때문에 분리됩니다. 수행해도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고 실제로 노화가 들어가지고 준비 임박한 몸과 마음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분리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칼로 베이듯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무상관찰을 제대로 하면 모든 건 일어나고 사라짐 속에는 그 어떤 실체성이나 자아락한 없다는 명확하게 이해할 때는 그게 분리되든 안 되든 아무 관계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리되면서도 그걸 분리된 지켜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세 사람이 풀장에 가서 두 사람의 머리 띠드는 것을 제3자가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수행 현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자랑스럽게 선생님 저는 유체 이탈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유체 이탈을 하면 좋은데 자주 하시면 수명이 단축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유체 이탈 자주 하면은 난 엄마라서 난 난저히 수명이 짧아집니다. 안 좋아요 그게. 그래 유체 이탈 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유체 이탈은 왜 소용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괴롭다. 애인하고 헤어져 너무 괴로운데 선생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위치 이탈법으로 해결되겠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 이거 누구와가 내가 돈을 떼있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으면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 유태이탈법을 그러면 상담해 주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어제는 또 이런 질문 받았어. 빛이 막 빛으로 막 사람을 치유한다고 막 이렇게 해. 그럼 빛이 그러면 눈이 보이던데요? 아니래. 그럼 뻥이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저 헤드라이트를 비춰가지고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빛을 비춰가지고 치료하는 게 있거든. 그게 훨씬 낫지.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했어. 그래 뭐 빛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수행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고민을 상담한다면 이 빛 수행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 상담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그 상담해 주겠느냐?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되겠느냐? 돈 떼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전혀 안 돼.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해결해 주는 것이지 그런 어떤 빛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상대를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내가 뭐 빛을 봤다. 빛 본 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되는 것이다. 지혜가 생겨야만 된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이 자성감이 아니냐. 자성감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빛이 나타나는 리미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도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대단한 경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청년 도론에 내가 빛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도어가를 얻은까지 착각한다. 이렇게 얘기가 오히려 이파선나 지혜를 장애하는 원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 심강명이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본성이 들어가야만 이게 터져나오는 것인데 어째서 그냥 이렇게 수행하다가 빛 본다고 해서 그걸 심강명이라 하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현상에 매달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야.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지. 복을 많이 사는 걸 좋아.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을 지으면은 언젠가는 그걸 복을 지은 것이 나타나. 단정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20년 지나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달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복만 지어서는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마음이 답답한 게 없어져요. 지혜만 있으면 또 안 돼.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복 얘기하죠. 그런데 복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걸 판단을 못하고 바른 일 그런지를 알지를 못하죠. 둘 다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휴식을 하고요. 예, 휴식하겠습니다.